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어느 날 갑자기 세계에서 가장 큰 섬 그린란드를 통째로 사고 싶다고 말했을 때 전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미친 소리라며 조롱 섞인 뉴스가 쏟아졌고 덴마크 총리는 터무니없다며 일축했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트럼프의 단순한 부동산 욕심이나 농담이 아닙니다. 만약 미국이 진짜로 그린란드를 손에 넣게 된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계좌 수익률과 대한민국 수출 지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거든요. 21세기 가장 거대한 경제 전쟁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땅 거래가 될 이 시나리오의 실체를 지금부터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벨업 경제학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트럼프의 그린란드 점령 시나리오와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경제적 기회입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금 전 세계 부의 흐름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5년 뒤, 10년 뒤 우리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자, 복잡한 지정학적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지갑과 연결되는 돈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깨트려야 할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그저 얼음으로 뒤덮인 쓸모없는 땅일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 계신 겁니다. 19세기 중반에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샀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미국인들은 그 땅을 거대한 냉장고를 샀다며 비난했지만 지금 알래스카에서 나오는 석유와 천연가스, 그리고 그곳의 지정학적 가치는 값을 매길 수조차 없습니다. 그린란드는 바로 제2의 알래스카이자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보물창고거든요.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사고 싶어하는 첫 번째 진짜 이유는 바로 북극 항로의 주도권 때문입니다. 지금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빠르게 녹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게 환경론자들에게는 재앙일지 모르지만 물류와 경제의 관점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혁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산항에서 유럽으로 가려면 동남아를 지나고 인도를 거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먼지 아시죠? 게다가 가끔 수에즈 운하에서 배가 가로막혀버리면 전 세계 물류가 마비됩니다. 그런데 그린란드를 거치는 북극 항로가 열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산에서 유럽까지 가는 거리가 40% 가까이 단축되거든요. 이건 물류 비용이 40% 줄어든다는 뜻이고 우리 수출 기업들의 이익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소리입니다. 트럼프는 바로 이 거대한 길목의 입구인 그린란드를 선점해서 전 세계 물류에 목줄을 쥐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길이 짧아진다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기존의 해상 통로들은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거나 불안정한 중동 지역을 통과해야 했죠. 하지만 북극 항로는 러시아와 미국이 직접 맞닿아 있는 새로운 전장입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토로 만듦으로써 러시아가 독점하려는 북극권의 패권을 완전히 가져오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레벨업 경제학 시청자분들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포인트인데 앞으로 10년 뒤 부산항의 위상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보세요. 동북아시아의 끝자락에 있던 항구가 아니라 북극을 통해 유럽과 미국을 연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고 불리는 히토류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최첨단 전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히토류입니다. 그런데 이 히토류 시장의 90% 이상을 누가 장악하고 있죠? 네,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중국이 언제든 자원을 무기로 삼아 미국을 압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그린란드 땅 밑에 어마어마한 양의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직 제대로 채굴도 시작하지 않은 처녀지인데 그 잠재력이 중국의 매장량을 위협할 정도라고 하죠. 트럼프는 비즈니스맨 출신답게 이걸 정확히 읽어낸 겁니다. 그린란드를 사버린다는 건 단순히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방패를 사는 거예요. 만약 미국이 그린란드의 히토류를 직접 채굴하고 공급망을 장악하게 된다면 테슬라 같은 전기차 기업이나 반도체 기업들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까요?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은 더욱 견고해질 겁니다. 이건 주식시장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텐데 히토류 관련주나 에너지 자원 개발주들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린란드의 움직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덴마크가 그 좋은 땅을 왜 팔겠느냐는 거죠? 맞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공식적으로 판매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전략은 단순히 돈을 주고 사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자치령이지만 국방과 외교는 덴마크에 의존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매년 엄청난 보조금을 덴마크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연결고리를 파고들고 있어요.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더 나은 경제적 혜택과 인프라 투자를 약속하면서 덴마크로부터의 독립을 부추기거나 혹은 공동관리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점령에 가까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거대 기업이 적대적 M&A를 시도할 때 쓰는 수법과 매우 닮아 있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미국이 그린란드를 사지 못하더라도 그 영향력을 지금보다 2배, 3배 늘린다면 대한민국의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북극 항로를 장악한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게 될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다음에 이어질 지정학적 안보와 한국 경제의 생존 전략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은 속사정을 들여다볼까요?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치토스처럼 쉽게 사고 싶다고 말했던 그 이면에는 사실 단순히 땅을 넓히겠다는 욕심보다 훨씬 더 무서운 안보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P2P 우주기지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예전에는 툴레 공군기지라고 불렸던 곳인데요. 여기가 바로 그린란드에 있는 미국의 가장 북쪽 군사 요충지예요. 지도에서 보면 그린란드는 북극해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러시아나 북한에서 미국 본토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그 미사일이 지나가는 가장 짧은 경로가 바로 이 그린란드 상공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레벨업 경제학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흔히 평면 지도로 세상을 보다 보니까 거리에 대해 착각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 둥근 지구본으로 보면 북한이나 러시아에서 워싱턴이나 뉴욕으로 가는 지름길은 태평양을 건너는 게 아니라 북극해를 가로지르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린란드에 있는 P2P 우주기지는 미국에 있어서는 거대한 눈이자 방패나 다름없어요. 이곳의 레이더는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가장 먼저 포착해서 미국 본토에 경보를 울려줍니다. 트럼프는 이걸 단순히 빌려 쓰는 임대차 계약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미국의 영토로 확정지어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불침 항모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그린란드를 두고 덴마크와 미국 사이의 외교 문제라고만 생각하지만 이건 사실 우주 패권 전쟁의 시작점입니다. 최근에 미국이 우주군을 창설했다는 뉴스 보셨죠? 우주에서 적의 위성을 감시하고 미사일을 방어하는 능력이 미래 전쟁의 핵심인데 그 중심 기지가 바로 그린란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이미 50년 뒤, 100년 뒤의 우주 방어 체계가 그려져 있는 것이고 그 기초 공사가 바로 그린란드 매입인 셈이죠. 만약 미국이 이곳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러시아나 중국의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그린란드에 스며든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앞마당에 적의 도청 장치를 허용하는 꼴이 되거든요. 자, 이제 경제적인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에너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기름과 가스가 어디서 오는지 아시죠? 대부분 중동에서 옵니다. 그런데 중동은 항상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는 뉴스만 나오면 기름값이 요동치고 우리 경제는 비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만약 그린란드가 미국의 땅이 되고 그 주변에 북극해 자원 개발이 본격화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 그린란드 주변에는 전 세계 미발견 석유의 13%, 천연가스의 30%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들의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엄청난 양이에요. 트럼프는 바로 이 에너지 독립의 꿈을 그린란드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쥐게 되면 더 이상 중동 정세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고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을 미국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거든요. 특히 대한민국처럼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공급선이 다변화된다는 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중동을 거치지 않고 북극 항로를 통해 미국산 에너지가 직접 들어올 수 있다면 물류비도 절감되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줄어들겠죠. 이건 단순히 기름값이 싸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원가 경쟁력 자체가 레벨업되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될 겁니다. 트럼프의 이 거대한 도박이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중동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예민한 문제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의 관계예요. 현재 북극해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이미 북극을 군사기지화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먹겠다고 나선 건 러시아의 북진을 정면으로 막아서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트럼프는 푸틴과 친한 척 하면서도 실질적인 이권 앞에서는 누구보다 냉혹한 비즈니스맨의 면모를 보여주죠. 러시아가 북극 항로를 통행료를 받는 자신의 유료 도로로 만들려고 하니까 트럼프가 아예 길목을 사버려서 그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전략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러시아와 미국이 북극해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면 그 사이에 낀 우리나라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북극 항로를 이용하려면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한데 그 항로의 끝에는 미국의 그린란드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물류기업들이나 조선사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매우 위험한 줄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형 조선사들이 북극해를 다닐 수 있는 쇄빙선 기술력에서 세계 최고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트럼프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가장 먼저 웃게 될 사람들은 어쩌면 거제도나 울산에 있는 우리 조선소 엔지니어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통해 전 세계 물류와 자원을 장악하게 된다면 미국은 동맹국들에게도 그 대가를 요구할 겁니다. 우리가 안전한 길을 열어주고 싼 에너지를 공급해 줄 테니 너희는 무엇을 줄래? 라고 묻겠죠. 이건 단순한 무역 협상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지정학적 거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왜 트럼프가 덴마크 총리에게 무시당하면서도 그린란드 이야기를 계속 꺼내는지 그 이유가 조금씩 명확해지시나요? 이건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인류의 마지막 남은 자원의 보고를 선점하려는 21세기판 대항해 시대의 서막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그린란드 사람들이 과연 미국인이 되고 싶어 할까요? 덴마크는 복지국가로 유명한데 미국으로 편입되면 그 복지를 다 포기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린란드 내부에서도 경제적 독립을 원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거든요. 덴마크의 보조금 없이는 살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평생 덴마크의 그늘 아래 있고 싶어 하지가 않습니다. 트럼프는 바로 이 틈새를 노려서 미국의 자본이 들어가서 그린란드를 두바이처럼 만들어주겠다는 당근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린란드 주민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덴마크 정부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겁니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오니까 그린란드가 더 이상 저 먼 나라의 얼음덩어리로 보이지 않으시죠? 우리 지갑과 직결된 에너지 가격, 우리가 투자한 조선주와 물류주의 향방,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러 중의 힘겨루기까지 이 모든 것이 그린란드라는 거대한 퍼즐 조각 하나에 얽혀 있습니다. 트럼프가 던진 이 화두는 앞으로 10년 이상 전 세계 경제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뉴스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트럼프의 그린란드 점령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었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체적인 산업 분야와 투자 전략,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 지정학적 격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취해야 할 스탠스에 대해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돈이 되는 이야기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가장 먼저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궁금해할 대목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바로 이 거대한 판도 변화 속에서 어떤 기업들이 웃고 어떤 산업이 살아남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북극 항로가 열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뭔가요? 네, 바로 배입니다. 그런데 그냥 배가 아니에요. 꽁꽁 얼어붙은 북극해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아주 튼튼하고 특수한 배, 즉 쇄빙선과 내빙선입니다.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이 발휘됩니다. 전 세계에서 이 쇄빙 기술이 들어간 상선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거든요.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같은 우리 조선 산사가 왜 트럼프의 그린란드 발언에 귀를 쫑긋 세울 수밖에 없는지 아시겠나요? 북극 항로가 활성화된다는 건 전 세계 물류 회사들이 기존의 낡은 배들을 다 팔아치우고 북극의 얼음을 견딜 수 있는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수십조, 아니 수백조 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실제로 과거에 러시아가 북극 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우리 조선사들에게 엄청난 수주가 몰렸던 전례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통해 북극권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면 그 수혜는 고스란히 우리 거제도와 울산의 조선소들로 흘러들어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하나 있어요. 북극해는 1년 내내 얼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냐는 의문이죠. 여러분,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과거에는 분명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구온난화 속도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미 여름철에는 쇄빙선 없이도 항해가 가능한 구간이 늘어나고 있고 기술의 발전으로 얼음 두께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가장 얇은 곳으로만 골라가는 인공지능 항로 시스템도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즉, 비용 대비 효율이 수에즈 운하를 압도하는 시점이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항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부산항이 왜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었을까요? 태평양에서 들어오는 배들이 멈추는 종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극 항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부산항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산은 이제 끝이 아니라 유럽으로 가는 북극 항로의 출발점이자 종점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유럽으로 가려는 물량들이 부산항으로 모여서 북극 전용 선박으로 옮겨 실리는 거대한 물류 허브가 되는 거예요. 레벨업 경제학 시청자분들이라면 이 대목에서 부동산 지도를 다시 그려보셔야 합니다. 항만 배후 단지, 물류 창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회 기반 시설들이 부산과 울산, 포항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재편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기서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입니다. 제가 초반에 그린란드의 히토류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죠. 현재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인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입니다. 리튬, 코발트, 망간 같은 핵심 광물들을 중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면 공장이 멈춰버려요. 그런데 그린란드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채굴이 시작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은 자신들의 동맹국인 한국 기업들에게 이 광물들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려 할 겁니다. 중국의 공급망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자원 파트너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건 우리 배터리 산업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데 엄청난 날개를 달아주는 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아주 구체적인 실행 가이드를 드릴게요. 첫째, 단순히 조선주를 사는 것에 그치지 말고 북극 항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들을 주목하세요. 항만 자동화 설비나 해상 통신, 위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숨은 보석입니다. 둘째, 에너지 수익 구조의 변화를 읽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가스공사나 정유사들이 중동이 아닌 북극해와 그린란드 근처에서 에너지를 들여오는 계약을 맺는지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 계약서 한 장이 기업의 가치를 몇 배로 점프시킬 테니까요. 물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경제의 흐름은 늘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 매입을 언급한 건 이미 2019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미국의 대북극 전략은 그 어느 때보다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남들이 비웃을 때 그 이면의 숫자를 읽는 사람만이 부의 레벨업을 경험할 수 있는 법입니다. 과거 알래스카를 비웃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노르웨이의 한 작은 마을은 북극 항로의 길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근 몇 년 사이 땅값이 수십 배 올랐고 글로벌 물류 기업들의 지사가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황량한 얼음 땅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자본이 투입되는 순간 그곳은 북반구에서 가장 화려한 기회의 땅으로 변할 겁니다. 그 기회의 땅을 연결하는 통로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앞바다를 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환경 규제와 원주민들과의 갈등입니다. 그린란드에는 수천 년간 그 땅을 지켜온 이누이트족이 살고 있고 전 세계 환경단체들은 북극 개발을 결사 반대하고 있죠. 트럼프는 이 까다로운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오히려 우리 경제에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되지는 않을까요? 다음 이야기기에서는 트럼프의 그린란드 점령 작전이 마주할 거센 저항들과 그 저항을 뚫고 나가기 위한 미국의 비밀스러운 전략,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취해야 할 아주 영리한 외교적 스탠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줄타기를 해야 가장 큰 이익을 챙길 수 있을지 그 정답을 공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기 위해 미국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그 땅의 주인인 그린란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현재 그린란드에는 약 5만 6천 명 정도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누이트족이죠. 이분들은 수천 년 동안 그 척박한 땅에서 자신들만의 문화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린란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강대국 대통령이 나타나서 내가 너희 땅을 살 테니 이제부터 미국인으로 살아라 라고 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트럼프가 그린란드 매입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린란드 자치정부 외교장관은 우리는 비즈니스를 위해 열려있지만 팔 물건은 아니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트럼프의 비즈니스 화법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상대가 안 판다고 할 때 진짜 협상을 시작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미국이 내세우는 논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너희는 덴마크로부터 매년 7천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아야 겨우 유지되는 경제구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서 인프라를 깔고 자원을 개발하면 너희는 제2의 카타르나 노르웨이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 는 제안입니다. 이게 그린란드 젊은 세대들에게는 꽤나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린란드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향을 떠나거나 실업 상태에 놓이는 거거든요. 트럼프는 단순히 땅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린란드에 거대한 공항을 짓고 항구를 현대화하고 최첨단 광산 시설을 건설하겠다는 패키지 딜을 던지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그린란드에 공항 3개를 지어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미국이 깜짝 놀라서 그건 우리가 해줄게 라며 막아섰던 사건이 있었죠. 이미 그린란드를 둘러싼 자본의 전쟁은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환경 문제가 빠질 수 없죠. 환경론자들은 북극의 얼음이 녹는 것 자체가 인류의 재앙인데 거기서 석유를 캐고 배를 띄우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지정학적 세계관에서는 환경보다 생존과 패권이 우선일 때가 많습니다. 트럼프는 오히려 어차피 녹을 얼음이라면 그 아래 숨겨진 가치를 인류를 위해 써야 한다는 논리를 펼칠 거예요. 여기서 인류는 물론 미국 중심의 동맹국을 의미하겠죠. 여기서 우리 레벨업 경제학 시청자분들이 주목해야 할 아주 예민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외교적 스탠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북극 이사회의 옵서버 국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극권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북극의 미래에 지분이 있다는 걸 인정받은 거죠. 왜일까요? 우리가 가진 기술력 때문입니다. 북극해를 연구하는 쇠빙 연구선 아라온호의 활약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즉, 미국이 그린란드를 개발할 때 한국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기술을 제공하고 함께 이권을 나누는 핵심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리스크도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중국의 보복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그린란드를 전략에 너무 깊숙이 가담하면 북극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북극해 항로에 통행료를 매기고 자신들의 허락 없이는 배가 지나가지 못하게 하려 하거든요. 미국이 그린란드를 통해 이 길을 뚫으려 할 때 그 사이에서 우리 배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지 아니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될지 아주 정교한 외교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미니 훅을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매입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사실상 그린란드를 미국의 경제권으로 편입시키는 플랜 B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건 바로 그린란드와 미국 사이의 자유무역 협정과 안보 동맹을 강화해서 덴마크의 간섭 없이 미국이 직접 그린란드의 자원을 채굴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미 미국은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 영사관을 다시 열었고 엄청난 규모의 경제 원조를 약속한 상태입니다. 땅 문서만 안 가져왔을 뿐이지 이미 마음을 사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어떤 신호가 왔을 때, 아, 이제 진짜 그린란드 시대가 열렸구나, 라고 판단해야 할까요?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미 국내 대형 건설사들 중 일부는 극지방 건설 공법을 연구하는 TF팀을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하 40도 아래에서도 굳지 않는 콘크리트, 얼어붙은 땅 위에 건물을 짓는 특수 공법 같은 것들이죠. 이런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앞으로 10년 뒤에 삼성전자, 현대차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이야기는 본론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향합니다. 트럼프의 이 거대한 도박이 정말로 성공할지, 그리고 그 성공의 끝에 우리 한국인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자산 배분 전략은 무엇인지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특히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북극 항로가 완성되는 날, 부산항의 땅값이 왜 강남 아파트값보다 중요해지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트럼프의 이 거대한 그린란드 체스판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가장 비싼 땅은 어디가 될까요? 많은 분이 강남이나 용산을 떠올리시겠지만 경제의 판이 바뀌면 지가 상승의 원동력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단언컨대 앞으로 10년 뒤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은 바로 부산과 울산, 그리고 포항을 잇는 동남권 해안선이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부산항은 태평양의 끝자락에 매달려 있는 종점 항구였어요. 미국에서 오는 배들이 마지막으로 짐을 내리고 돌아가는 곳이었죠. 그런데 북극 항로가 열리고 그린란드가 그 길목의 거점이 되면 부산은 이제 모든 물류의 출발점이 됩니다. 유럽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가기 위해 전 세계의 컨테이너들이 부산으로 모여들게 된다는 뜻이죠. 이건 단순히 배가 많이 들어오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배들을 수리하고 기름을 채우고 짐을 옮겨 싣는 거대한 물류 클러스터가 부산 전체를 덮게 될 거라는 소리입니다. 레벨업 경제학 시청자분들이라면 이 대목에서 부동산 지도를 다시 그려보셔야 합니다. 지금 부산에서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이나 북항 재개발 사업이 왜 그린란드 시나리오와 맞물려 있는지 아시나요? 하늘길과 바닷길이 만나는 곳에 거대한 물류 거점을 미리 만들어 놓으려는 겁니다. 만약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손에 넣고 북극 항로를 미국의 표준으로 만들게 되면 부산항은 아시아의 로테르담이 될 거예요. 항만 배후 부지의 가치는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치솟겠죠. 주변의 물류 창고 부지, 자동화 터미널 관련 설비를 갖춘 땅들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저장과 운송입니다. 북극해에서 생산된 엄청난 양의 액화 천연가스, 즉 LNG가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동북아시아의 에너지 허브를 꿈꾸는 우리나라의 터미널들입니다. 지금 울산이나 포항에 대규모 LNG 저장 탱크와 수소 터미널이 지어지고 있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자원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자원 빈국이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에너지 정거장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관련 인프라를 짓는 건설사들, 그리고 그 에너지를 가공하는 화학기업들의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상상이 가시나요? 자, 그런데 이런 기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북극 항로는 1년 중 몇 달밖에 못 쓰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고 말하죠. 하지만 이건 아주 단편적인 시각이에요. 여러분, 기술의 발전 속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조선사들이 개발 중인 자율주행 세빙선은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얼음의 균열을 찾아내서 가장 저항이 적은 길로 배를 인도합니다. 예전에는 쇠빙선이 얼음을 깨며 가느라 속도가 엄청 느렸지만 이제는 일반 상선과 큰 차이 없는 속도로 북극을 통과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경제성은 이미 확보되었고 이제 남은 건 누가 그 길의 문지기 역할을 하느냐 하는 정치적 결정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아주 구체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하나 더 드릴게요. 바로 해상통신과 위성 관련 분야입니다. 북극해는 일반적인 통신망이 잘 터지지 않는 곳이에요. 배들이 안전하게 북극 항로를 지나려면 적외도 위성을 통한 초고속 인터넷이 필수적이죠.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왜 북극권 서비스에 공을 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하나 시스템 같은 기업들이 왜 우주 인터넷 사업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지
연결이 되시나요? 그린란드가 열린다는 건 지구상에서 가장 통신이 안 되던 곳이 가장 데이터가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 거대한 데이터의 흐름을 장악하는 기업이 21세기판 동인도 회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대비해야 할 리스크도 숨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특유의 보호무역주의예요.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사서 전 세계에 개방하려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영토로 만들어 미국 배들만 다니게 하거나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들에게만 통행권을 주려는 속셈이죠.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서 실수를 하게 된다면 눈앞에 열린 황금 항로를 두고도 배를 띄우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와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미국 내 투자를 늘리고 트럼프 인맥을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공장을 짓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생존권인 북극 항로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처절한 외교 전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제 말이 조금 실감이 나시나요?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은 미친 사람의 헛소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지구 재편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기존의 중동 중심, 태평양 중심의 경제 지도는 완전히 폐기될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지도의 정중앙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과 그린란드가 놓여있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본론의 마지막 단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 내일 아침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지표를 확인하고 어떤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어야 할까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꿰뚫어보는 레벨업 경제학만의 최종 결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단계 액션 가이드와 함께 트럼프가 그린란드에서 던진 마지막 승부수가 무엇인지 그 결정적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린란드를 둘러싼 물류, 자원, 안보의 거대한 판도를 읽어왔다면 이제는 그 판 위에서 우리 개인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그리고 트럼프가 던진 이 승부수가 결국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에 대한 최종적인 분석을 해드릴 시간이에요. 많은 분이 그래, 그린란드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게 내일 내 주식 계좌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돈의 흐름을 짚어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강력한 신호는 바로 달러의 움직임입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매입하거나 그에 준하는 경제적 정령을 시도한다는 건 북극해 전체를 달러 경제권으로 편입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북극해는 러시아의 루블화나 노르웨이의 크로네,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가 호시탐탐 노리던 곳이었죠. 하지만 그린란드가 미국의 실질적인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면 전 세계 에너지 거래의 중심축이 다시 한번 달러로 강력하게 고착될 겁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달러 패권이 쇠퇴할 것이라는 비관론자들의 예상을 뒤엎는 아주 강력한 한 수가 될 거예요. 특히 레벨업 경제학 시청자분들이라면 이제는 단순한 국내 뉴스를 넘어 글로벌 거시경제의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사고 싶어 하는 건 단순히 땅이 넓어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미국의 100년치 먹거리를 확보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핵심 인사이트는 공급망의 재편입니다. 지금까지는 값싼 노동력을 찾아 중국이나 동남아로 공장이 갔다면 앞으로는 안전하고 확실한 자원이 있는 곳으로 자본이 흐르게 될 겁니다. 그 자원의 종착역이 바로 그린란드와 그 주변의 북극권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지금 당장 관심 종목에 넣어두어야 할 구체적인 분야는 무엇일까요? 제가 세 가지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는 아까도 강조했던 극지방 특화 조선 및 플랜트입니다. 이건 단순히 배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영하 5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해상가스 채굴 장비, 얼음의 압력을 견디는 특수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이죠. 이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은 앞으로 그린란드 개발이 본격화될 때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둘째는 히토류 가공 및 정련 기술을 가진 기업들입니다. 땅속에 히토류가 아무리 많아도 그걸 캐내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은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현재는 이 기술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린란드의 자원을 가져와서 미국이나 동맹국 내에서 직접 정련하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화학기업들이나 소재기업들이 맡게 될 역할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는 북극 항로 기반의 초고속 물류 시스템입니다. 배만 빨리 간다고 물류가 완성되는 게 아니죠. 그 물량을 받아줄 스마트 항만, 자동화 창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인공지능 물류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IT 기업들과 건설사들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그린란드라는 치토스를 한 입 베어물 때 우리가 그 옆에서 콜라를 팔 수 있는 전략입니다. 자,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어볼까요? 영상 초반에 제가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왜 트럼프는 덴마크와 싸우면서까지 이 땅을 사려 하는가? 그 대답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그린란드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미래의 실크로드이자 자원의 보고이며 우주시대를 대비한 미국의 불침 항모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조롱을 견디면서도 이 거대한 미래 가치를 선점하려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시나리오는 단순히 트럼프라는 한 인물의 돌출 행동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두의 이동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경적 소리와 같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겠지만 그저 먼 나라 이야기로 치부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바뀐 세상이 재앙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레벨업 경제학은 여러분이 전자의 길을 걸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런 거대한 변화의 징후들을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한 단계 더 높여드리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그린란드는 북극 항로의 핵심이자 제2의 알래스카다. 둘째, 한국의 조선, 물류, 에너지 산업에는 천재일호의 기회가 올 것이다.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미국의 자원 독립 전략을 읽는 눈이 우리의 자산을 지켜줄 것이다.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세계 지도에서 북극해를 중심으로 한 지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던 지도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가리고 있었는지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 뉴스에서 북극, 그린란드, 히토류 공급망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오늘 보신 이 영상의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간의 의미를 여러분은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은 트럼프의 이 시나리오가 10년 뒤 정말 현실이 될 것 같은지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있을지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핵심 멘트로 마지막 인사를 드릴게요. 트럼프가 사고 싶어 했던 그 얼음 땅은 사실 여러분의 미래 자산을 담고 있는 황금 땅이었습니다. 그 가치를 먼저 알아보신 여러분의 안목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레벨업 경제학이었습니다.